그림을 본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행위 자체를 단순해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그림에서 반사된 빛이 동공을 지나서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이제 망막에 도달하죠. 네. 그 망막에 맺힌 상이 망막에 퍼져 있는 시세포를 자극을 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그럼 이제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뇌가 그 신호를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림이라는 걸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아도 대단히 너무 좋네요. 평소에 제가 하던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단순히 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이랑 비슷한 접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주관적 해석에 대해서? 아마 이 지점이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꼭 그림만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랄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들은 아니고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경험과 일치하는 이야기인데 본 거를 본 그대로 이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이제 사건들을 머리에 집어넣을 때 기억을 하거나 할 때 또는 그 이전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에도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수많은 어떤 그 정보의 파편들을 모아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든대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이야기가 그 가장 좋은 예는 오리 토끼라는 유명한 네. 어떻게 보면 오리고 어떻게 보면 토끼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볼 때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식으로 이 뇌에서 스토리를 짜냐에 따라서 토끼가 되기도 하고 오리가 되기도 하고 일단 오리가 되면 그다음 한동안은 계속 오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예에 해당될 텐데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보거나 또는 이제 그림을 볼 때에도 거기엔 수많은 어떤 사물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네. 그게 머리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이제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것까지는 같으나 그 이후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지는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의 틀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자기가 본 것들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는 과학자네요. 그렇죠. 우리 과학자들은 주어진 수많은 관측 결과들을 모아서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죠. 과학 이론이라든가 어떤 일반화된 어떤 형태의 최종 결론을 끄집어내는데 뇌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작업을 하니까 사실 뇌는 일종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고 예술을 보고 미술을 보고 그거를 느끼는 과정도 과학이 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우리 정문화라든지 미술 시간에 앞에 뭐 사과 놓고 자 1시간 동안 그려보자 약간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그리는 거 다들 해보셨을 텐데 약간은 달라도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려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좀 앞선 이야기와는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대로 그대로 그린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본대로 그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본대로 그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본대로 그릴 것 같잖아요. 아이들 보고 풍경화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삼각형으로 찍찍찍찍 산을 그리고 나무를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미 아이들조차 세상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그렇게 재구성을 머릿속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좋은 예가 윌리엄 터너의 그림들일 수 있는데 윌리엄 터너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게 19세기 중반 그림인데도 초현실주의 그림 같이 굉장히 그 처음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림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풍경화인데 특히 눈보라 같은 거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통상 눈보라를 그려라. 그러면은 배 한 척 떠 있고 이렇게 막 눈을 그리고 바람 그렇죠. 표시할 텐데 그건 그냥 뿌연 그림이에요. 근데 실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윌리엄 터너는 자기 몸을 배에 묶고 눈보라 속에 그 배가 막 폭풍을 지날 때 3시간인가 묶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묶여 있지 않으면 거기서 넘어지니까 묶어놓은 건데 그런 속에서 눈보라를 보고 그린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눈보라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본대로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사실 사람은 본대로 그리지 않고 본대로 기억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볼 거라고 기대하는 대로 봐요. 그래서 동양화를 보면은 없는 게 있어요. 서양화랑 비교해서 물론 없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특징적으로 어느 한 대상이랄까 어떤 아이템 하나가 안 드러나요. 전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배경? 아니 배경은 있죠. 있나요? 배경의 무언가인가요? 입체감? 힌트. 야외에서 언제나 볼 수 있죠. 주로. 야외에서 해가 태양, 떠 있으면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가 없어요. 아,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동양화 한번 보시면 김홍도나 신윤복 그런 그림들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림자는 언제나 봤을 텐데 사물의 그림자도 그걸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건데. 소름 돋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림자가 있는 그림이 많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인데 태양을 그려야겠다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면 태양이 머물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곳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그림자를 그려야겠다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과학이 우리에게 줬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갈릴레오가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신의 경험을 벗어난 그런 측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갈릴레오 사실 수많은 사람이 하늘을 봤지만 하늘을 면밀히 보면 지구가 돌거든요. 근데 누구도 지구가 도니까 저 태양이 돌고 달이 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면밀히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요즘 인간이 아닌 AI 화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냥 흉내를 내죠. 뭐 예를 들면 뭐 누구처럼 만들어라라고 하면 고우처럼 만들어라면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고 하는데 이제 그 지금까지 흉내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알아서 너 마음대로 꿈을 펼쳐봐라고 하면 또 자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도 이런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3년 전인가요? 오비어스라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팔렸거든요. 네. 3억 원인가의 그림이 팔렸어요. 자, 그게 미술 작품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를 하고 저 인공지능을 파괴한다면 왜 사진도 여러 장을 인화를 하면 되잖아 하는데 보통 그 작가들이 몇 장만 하고 나머지 파괴하고 뭐 그 판화도 몇 개만 찍고 없앤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소량을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잭슨 폴록이 뭔가 우연성을 이용해가지고 흩뿌러뜨리는 물감 그게 작품이 된다고 하듯이 AI가 만든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재현이 된다면 똑같이 계속 재현이 돼. 그러면 재현이 된다면 작품성으로 저는 인정받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레디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복제품이 존재하지만 미술품이라는 게 인정받았거든요. 이미 그건 하나의 예술 장르니까. 그렇다면 완전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2년 전이었나요? 그 이제 진중권 씨랑 같이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진중권 선생님의 의견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술 작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셨고요. 그러면 인간이 개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간이 개입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인간이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유주의를 만들었으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만들라고 리턴 키를 쳤잖아요. 그것조차도 그게 인간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셨고요. 그럼 결국에는 예술 작품이다가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유의지가 또 이제 뭔지 또 따져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스스로 미술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내놨다. 이제 이러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또 왜 그럴까? 자, 그럼 좀 더 쉬운 거 해볼까요? 그 침팬지가 그린 적이 있어요. 보고라는 침팬지가 그림도 팔렸거든요. 300만 원인가? 이거는 예술 작품일까요? 저는 그건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애매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군요. 진중권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침팬지가 자기 생각으로 그린 거잖아요. 인간이 한 게 아니죠. 그 인간은 어디까지로 규정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은 저는 예술품인지 아닌지 서양 미술사 그 곰브리치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죠.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가는 존재한다. 어렵다. 예술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예술이란 것은 저는 그냥 인간이 규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규정한다는 것은 권력이에요, 사실은. 권한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그림이 예술가의 그림 또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허가증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때 제 입장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치의 문제다 일종의.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에도 인간의 권리를 부여한 적이 있어요 이미. 지금 이제 이 이슈의 중심에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무엇인가?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자의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legal pers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인간이란 뜻인데 실제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법인이죠. 네. 삼성전자라는 가상의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다가 인간의 권리를 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땅도 소유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세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요. 때로는 이건 이제 편의상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책임의 일부를 분산시키고 다음에 모든 걸 인간이 하는 게 힘드니까 만든 가상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라는 그런 개념이 행하는 여러 일들이 인간의 권리를 갖고 행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권한을 넘겨주기로 하는 날 그건 예술 보면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인간이 하는 건 무조건 예술이고 안 하는 건 예술이 아닌 게 아니라 법인과 같이 인간이 권한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문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줄 건지 먼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권한을 줄지 쟁취를 할지 모르겠지만 권한을 주면 예술품이 되는 거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사실 이게 꼬리꼬리를 묻는 질문들은 생겨나요. 그럼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을 볼 거냐, 그리고 인간의 시작은 도대체 언제로 볼 거냐, 수정된 순간부터로 볼 거냐도 사실 궁금하고, 뇌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문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뭔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러면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을 거냐, 그 행동 예술이냐.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시민혁명 시대에도 이제 합리주의죠. 그러니까 이성주의,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그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뇌가 되잖아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가 중요해지니까 손발이 잘려도 그 사람은 여전히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기기가 가져간다면 과연 인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질문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